우리가 이제 공간에서 공간 3차원 이제 공간 내에서 직선이라든지 평면이라든지 얘들아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물론 구는 우리가 공간 좌표라는 이전 단원에서 배웠어. 맞니? 그거 외에 얘들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번 쭉 유도하는 것들 가르쳐 줄 거고. 니네 근데 이게 오늘 수업이 이 끝까지 진도를 나갈 텐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미 얘들아 평면 벡터에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맞니?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로 구했지. 방향 벡터로 구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방향 벡터와 평행한 점들의 집합, 법선 벡터와 수직인 점들의 집합,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내가 니네한테 이야기했었고 그거랑 똑같이 얘들아 너희가 유도를 해주면 돼. 방향 벡터랑 평행하다라는 아이디어로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것이고 법선 벡터랑 수직이었다라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평면으로 확장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구의 방정식은 원이랑 그냥 똑같은 거 대충 읽고 넘어갈 것이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3차원이다 뿐이지 2차원에서의 문제랑 거의 굉장히 동일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문제가 되기도 할 뿐더러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이 전 단원에 공간 도형이라는 단원을 우리가 배우고 이게 마지막 단원이란 말이야. 공간 도형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어렵다는 건 공간에 막 그림 막 그려놓고 뭐 평면과 평면이 뭐 수직이네 몇 도네 뭐 길이가 몇이네 이런 걸 구할 때 너희가 얘들아 아예 그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 배운 지식 갖다가 잡아버릴 수도 있어. 공간에서의 어떤 직선을 지금 배울 지식 갖다가 직선을 구해버릴 수도 있어. 정말 다 좌표화 시켜서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단 말이야. 마치 이런 것처럼 니네 중학교 때 이거 그리기 전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정삼각형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럴 때 너희가 얘들아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 x축을 그리고 여기다 y축을 그려가지고 마치 얘들아 이 직선 있잖아 얘들아 이 직선을 모인 것처럼 보는 거야. y는 루트 3x 직선으로 볼 수도 있지. 기울기가 이제 60도면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맞니 얘들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공간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 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의미값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말하지만 얘들아 외우는 건 필요 없어. 너희가 내가 지금부터 해주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은 아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유도할 수 있어야 여기 단원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직선의 방정식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아이디어가 니네 여기에 내가 여기를 파란색으로 좀 바꿔줄게.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얘들아 바뀐 요 벡터를 우리가 2차원에서와 똑같이 방향 벡터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는데 파란색 방향 벡터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해주면 돼. 그 직선은 당연히 어떠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점을 책에서 뭐라고 놨니? 책에서 x, y, z로 놓은 거지.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좀 확대해버릴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놓은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빨간색으로 표시된 직선은 u 벡터와 평행하면서 어느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줬어? x1, y1, z1을 지난다라고 줄 수가 있어. 맞니? 그러면 너희가 AP 벡터가 어떠니? AP 벡터가 U 벡터와 뭐하다? 평행하다 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AP 벡터는 U 벡터와 뭐합니다? 평행합니다 라는 거. AP 벡터는 x-x1, y-y1, z-z1 요 녀석이 얘들아 L, M, N과 평행하니까 실수배 관계 책에 T라고 나왔으니까 T배다라고 이제 써줄게 내가 T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들아 이 과정은 2차원 우리가 직선을 유도할 때랑 똑같아. x-x1이 TL y-y1은 TM 그 다음에 z-z1은 그 다음에 TN과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T값이 L분의 X 빼기 X1이면서 그 다음에 N분의 얘들아 Y 빼기 Y1이면서 N분의 Z 빼기 Z1과 같아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얘들아 요렇게 얘들아 너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꼭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니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까지 뭐 이럴 때 있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위에 한 점 뭐라고 잡니? a 콤마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로 잡아주는 거 맞아? 아니면 t 콤마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잡아서 풀지 않겠니? 맞아. 근데 공간에서는 변수가 x, y, z가 3개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들아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세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변수가 3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선 위에 움직이는 동점, 임의의 점을 매개 변수로 잡는데, 자,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얘가 다 L로 똑같다라고 했잖아. T로 똑같다라고 했잖아. T로. 맞아. 그러니까 LTX1 X는 TL 더하기 X1처럼 써도 괜찮아. Y는 또 뭐라 그래? TM 더하기 Y1. Z는 얘들아 TN 더하기 Z1처럼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을, 요 점이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의미의 동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동점의 위치를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거야? t값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야. t값이 변해서 t값이 변하면 점이 막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너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 요게 공간 좌표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었고, 공간에서 좌표 공간에서 당연히 L과 M과 N이 0이 아닌 상황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겠지 얘들아. L과 M과 N이. 이 말 이해돼? 또한 너희가 요령을 가르쳐주면 어차피 L, M, N은 벡터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방향 벡터는 유일한 게 아니야. 만약에 얘들아 방향 벡터 U를 문제에서 U를 뭐 2,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잖아? 그럼 분수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작업이 아니란 말이야. 양변에 6 곱해. 6 곱해서 12, 얘들아 몇 콤마? 6을 곱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라고 좀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를 놓고 풀어도 괜찮은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L, M, N이 0이 아닐 때 이야기하는 거야. 각 성분이 0이 아닐 때는 어떠한 벡터가 어차피 실수배가 될 거잖아. 방향만 나타낸다면. 그래서 어떤 벡터를 우리가 1, A, B로 세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벡터인데 족도 몰라. 그럼 A, B, C지. 근데 그게 방향만 나타낼 뿐이야. 근데 L, M, N 성분이 0이 아니야. X, Y, Z 성분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어떤 벡터든지 간에 얘들아, 그 어떤 벡터든지 얘를 2로 납분하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앞자리를 그냥 1로 맞춰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벡터 자체를 이걸로 잡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앞으로 애매한 건 뭐냐면 벡터가 무한한데 딱 특정한 값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혼란스러워. 알겠니? 딱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 벡터든 내가 똑같은 벡터를 볼 거 아니야. 어차피 방향을 나타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기는 다르겠지만 얘들아, 니네 외국인이 어디서 뭐 웨어리지 경복궁에서 때 저기 오라고 한 거랑,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저기 오나 똑같은 거 맞아 얘들아? 어차피 저 방향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해도 짧아도 상관없잖아. 방향만 나타낼 때는 길이가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도 얘들아, 이렇게 세팅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고, 이 공식은 외웁니다 얘들아. 지금 알겠니 얘들아? 이건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외워서 얘들아 가야 되는 공식이고, 되니 지금은 직선의 결정 조건이 방향 벡터와 얘들아 이제 그 주어진 점 하나 A점 보이지? 그거 갖다가 내가 이제 구해준 거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점 두 개를 아는 거야. A점이 x1, y1, z1, 그 다음에 너희가 B점이 x2, y2, z2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한테 얘들아 방향 벡터를 주지 않았지.
하지만 파란색 벡터 자체가 방향 벡터지 그냥.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는 방향 벡터 자체, 아까 전에 우리가 방향 벡터를 일반적으로 L, M, N이라고 많이 알파벳을 놓거든. U 벡터를. 방향 벡터를 U 벡터 혹은 뭐 D 벡터라고도 많이 해. 다이렉션 이렇게 방향이잖아. 그치? 그래서 D 벡터라고도 많이 하는데 요 벡터 자체가 x2 빼기 x1, y2 빼기 y1, z2 빼기 z1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LMN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되고 점이야. 이걸 넣든 상관이 없지. 책에서는 얘들아 1을 넣어놨지만 여기 봐봐. 여기를 다 2로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됐니?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이 아니다 이 소리야. 분모가 0이 아닐 때 어떤 분모가 여기 있는 분모가 0이 아닌 일반적으로 정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조금 있다가 방향 벡터 성분인 L, M, N이 셋 중에 얘들아 하나 혹은 두 개가 0, 세 개가 0인 건 없어. 0 벡터랑은 모든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을 정의하지 않아. 무한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아 한 가지 성분 혹은 LMN 중에 두 가지 성분이 0인 경우 좀 이따 볼 거야.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뭐 서로 다른 두 점도 조금 전에 얘들아 했던 직선과 똑같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얘들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 이것도 너무 간단하네. 우리가 보라색 직선과 어떤 초록색 직선이 있어. 우리가 어떤 직선을 안다는 건 고1 때까지는 기울기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직선을 안다는 건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안다는 것과 같아. 보라색의 얘들아 방향 벡터를 우리가 분명히 알 거야. 파란색의 방향 벡터도 분명히 알아. 그럼 방향 벡터끼리 뭐 해버리면 돼?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수직 조건 평행하면 당연히 방향 벡터끼리 뭐하다? 평행하다. 한 방향 벡터가 다른 방향 벡터의 실수배다. 뭐 이미 다 했던 거 또 나오는 거 아니니? 수직이면 방향 벡터끼리 내적한 게 몇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걸로 게임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것으로 게임 끝.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내가 크게 뭐 설명할 내용은 없고 여기 그거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앞으로 좀 가서 설명해줄게 그냥. 니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지워버릴게 얘들아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유도한 직선은 L, M, N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유도를 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L, M, N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가 얘들아 L, M,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L, M, 0인 벡터. 그러면 이게 Z좌표가 0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Z의 성분이 0이거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이 L, M, 0이라는 벡터는 맞니 얘들아 시점을 뭐 위치 벡터로 주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얘들아 벡터가 될 거야 얘들아. 뭐 이런 여기를 이렇게 할까 얘들아 너희가 알기 쉽게 뭐 이런 벡터.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편의상 요 벡터를 이제 L, M, 0으로 두는 거지. 요 벡터 이름이 U 벡터가 되는 상황이고 요렇게. 그러면 어떤 직선이 지금 얘랑 평행하단 말이야 얘들아. 이 초록색 직선이 이 L, M, 0과 평행해. 이게 평행하다는 건 이 초록색 직선은 아예 XY 평면 위에 이렇게 놓여 있거나 아니면 얘들아 XY 평면과 평행하게 떠 있다라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걸 결정하려면 방향 벡터뿐만이 아니라 뭘 줘야 돼? 어떠한 점을 줘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점을 하나 줄 거야. 방향 벡터가 L, M, 0이고 그 다음에 X1, Y1, Z1을 지납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분명히 X1, Y1, Z1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 아니겠니? 여기쯤 찍혀 있다 치자.
나는 지금 얘들아 x, y, z인데 지금 이 점이 얘들아 x1, y1, z1을 그 뭐라 그래야 되니 y, z 평면에 찍은 건 아니야. 그냥 얘들아 그냥 위에 어딘가에 떠있는 점을 내가 찍어준 거야. 그러면 자 초록색 직선이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니? 초록색 직선이 저 점을 지나야 하지. 저 점을 지나도록 얘들아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때? 움직여줘야 되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마치 이 초록색 직선은 뭐랑 똑같냐 하면 원래 얘들아 원래 어떤 거였냐면 원래 이런 직선이 있었던 거야. 원래 딱 이런 직선이 있었어. 조금만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 빨간색 직선이 어디 있던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 맞아.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뭐를 지나야 되니까 얘들아 문제에서 뭐를 지나야 돼? Z1을 지나야 되는 거 맞아. Z1을 XY 평면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직선이 있었던 거지. 빨간색이 꼭 원점 지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릴게. 그러니까 너희가 상상을 해봐. 여기서 정사형을 시키게 되면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x1, y1, 0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빨간색 직선이 그대로 위로 얘들아 xy 평면 위로 얘들아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z1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의 z좌표는 항상 z1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xy 평면에 놓여있는 빨간색일 때 z좌표는 항상 몇이야? 0이지. 근데 그 점이 얘들아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z1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z좌표는 항상 뭐가 되는 거니? z1이 되는 거 맞아. 직선의 z좌표는 z1이지. 그래서 너희가 원래 이 빨간색의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은 L분의 x 빼기 x1 빨간색에는 m분의 y 빼기 y1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 앞부분 복습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2차원에서의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너희가 초록색을 표시하고 싶으면 빨간색의 직선이 위로 z1만큼 올라갔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콤마하고 단은 안 써도 돼. 이렇게 써주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2차원인데 그 직선이 위로 z1만큼 올라갑니다. z1이 음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세 성분 중에 하나가 0인 경우에 자 요령으로 해줄게. 어디가 0인 거란 거야 얘들아? 어디가 0인 거? Z 성분이 0인 걸 한 거 맞아? 그럼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인 것처럼 보이지. 여기 봐봐. 분자도 0인 것처럼 써줄 수가 있지. 방향 벡터 중에 누군가의 분모의 성분이 0이면 분자도 몇인 걸로 봐줄 수가 있는 거야. 분자도 0인 것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에다가 콤마하고 이거가 0이다 라고 쓴 거잖아. Z1 빼기 Z 빼기 Z1이 0이니까 Z는 Z1 되는 것이고. 알겠냐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마찬가지로 M 또는 L이 이제 모일 때 얘들아 0이 되면 지금처럼 얘들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있다가 아무튼 이그젬플은 풀어볼 거니까 그때 보면 아 이게 항상 이걸 맨날 이렇게 증명해서 풀 수는 없거든.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아 분모가 0이면 뭐로 간주한다? 분자도 몇인 것으로? 0인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LMN 중에 잘 들어. LMN 중에 N성분이 0이라면 그 직선은 XY 평면에 평행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M성분이 0이라면 ZX 평면에 평행하게 되는 거야. ZX 평면에 평행한 이런 직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X 성분이 0이라면 YZ 평면이 뒤쪽에 이렇게 있지. 맞아. 여기 XY 평면이 아래쪽에 깔려 있다면 여기 YZ 평면이 뒤쪽에 있잖아. 거기랑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너희가 기하학적으로 상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0인 거 했으니까 셋 중에 두 개가 0인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셋 중에 이제 두 개가 0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뭐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가 방향 벡터가 뭐 이렇게 u가
0,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지. yz 성분이 0이잖아. mn 성분이. 야, 그러면 방향 벡터가 2, 0, 0이면 그냥 이거 아니냐 얘들아. 이게 방향 벡터 아니니? 파란색. 방향 벡터가 누구 축과 평행해? x축과 평행해.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잘 봐봐. 방향 벡터가 x축과 평행한데 x1, 이 직선이 x1, y1, z1을 지난데 여기 있는 x1, y1, z1을 지난다라고 가정을 하자. 됐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그 직선을 어떻게 상상해 줄 수 있냐 하면 원래 얘들아 이런 빨간색 직선이 있었어. 빨간색 직선 자체가 x축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잘 봐봐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내려준 요 점이 요만큼 점이 x1, y1, z1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x1, y1, z1이라고 하자. 그러면 빨간색 직선이 얘들아 뭘 지나야 돼? 일단은 x1, y1을 지나야 되니까 이 빨간색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옮겨오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옮겨와줘야 되는 거 맞아? 이해돼 얘들아? 이렇게 좀 평행하지가 않니 얘들아? 여기에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옮겨오게 되는 거 맞아? 원래 파란색이랑 평행했었는데 그 다음에 얘들아 위로 z1만큼 이렇게 또 올라가 줘야 되는 거 맞아? 즉 빨간색 직선은 누구 축이랑 평행하게 되는 거야? x축이랑 평행하게 되는 거야. 원래 x축이었던 애가 y1만큼 이동하고 위로 얼마만큼 갔다는 거야? z1만큼 갔기 때문에 빨간색 직선의 x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다 갖지. 근데 빨간색 직선의 y값은 항상 몇으로 일정하니? y1으로 일정하지. z값도 얘들아 항상 뭘로 일정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z1 값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 맞아? 이해돼? 얘들아 빨간색 직선의 y값이 왜 y1으로 일정하냐 하면 너희가 지금 여기 요렇게 얘들아 여기가 무슨 평면이야? zx 평면인 거 맞아? zx 평면으로부터 얘들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얼마만큼? y1만큼만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y좌표는 항상 얘들아 어떻다고? y1으로 일정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니네 xy 평면 보이지 얘들아? 여기에 xy 평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z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z좌표는 z1으로 일정해. 하지만 x좌표는 모든 실수로 다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x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되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 상수함수랑 비슷한 거야. 니네 그 고등학교 때 뭐 y는 1, y는 2 뭐 이런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이 얘들아 y는 y1이고 z는 z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x값은 다 되는데 y값은 y1으로 z값은 z1으로 일정합니다. 이것 역시나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몇인 것으로 간주하면 되니? 0인 것으로 간주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누군가랑 같아질 등식이 없기 때문에 얘는 꺼지고 그냥 이거 해주게 되면 분자가 0이니까 y는 y1 나오지. 그 다음에 얘가 0이니까 z는 z1 나오지. 이렇게 요령으로도 너희가 알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일단은 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유형 다 한 거야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여기까지 설명이 얘들아 다 너희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풀어주게 된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너희가 세 점 A, 3, 5랑 1B, 1, 2, 1, 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한 직선이 있는데 여기를 뭐 지워버리고 직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들아 직선 공간에 지금 여기 A점이 하나 있고 A점이 B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C점도 있고 마치 중학교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기울기가 같다지. 그러면 방향 벡터끼리 뭐 하다 같다라고 하면 안 돼. 벡터가 같은 건 아니지만 방향 벡터끼리 뭐 하게 되는 거야? 평행하다가 되겠지. 같으려면 길이까지 같아야 되는데 길이가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너희가 벡터 아무거나 구하면 되겠지 얘들아. 너희가 AB 벡터 구하면 1-A에 B 빼기 3에 마이너스 4 벡터가 AB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BC 벡터를 보게 되면 1에 1-B에 2벡터 이거가 얘들아 서로 몇 배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라고 푸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1 때까지 세 점이 직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가 같다 라고 푼 과정과 정확히 똑같지 그지? 그러면 너희는 1-A가 K라고 할 수 있고 B-3은 K의 1-B라고 할 수가 있는데 K가 얘들아 몇이 돼줘야 돼? -2인 걸 알지? K에다 -2 넣고 연립해서 A값과 연립도 아니야 그냥 A값과 B값을 구해주면 그만이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 말이.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에서 얘들아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이제 요번 턴에 나간 건 아니고 교과 과정상에서 좀 애매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외워. 너희가 이걸 지나는데 x축과 60도를 이룬다라는 건 방향 벡터 u 벡터에서 L 성분이 코사인 60이다 라고 잡아주면 돼. L을 코사인 60 M은 코사인 45 N은 코사인 60으로 잡으세요. 이 소리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LMN은. 그러니까 U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1. 아 근데 분수 나오면 싫어 그지? U 벡터를 뭐라고 잡고 푸는 거야? 1, 루트 2, 1로 잡고서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식에 대입할 정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지? L분의 x-x1은 n분의 얘들아 y-y1은 n분의 얘들아 z-z1 이렇게 되겠지.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너희가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얘들아 좌표 공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게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A점이 -2, 3, -1이고 B점이 1, 4, 0을 이제 지나는 직선인데 얘들아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에 이루는 각의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방향 벡터끼리만 구해서 뭐 해주면 돼? 내적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빨간색 직선을 끝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 빨간색 직선의 방향 벡터 자체가 아니라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B든 BA가 되는 거 맞아? AB라고 풀어도 되고 BA가 풀어도 돼. 빨간색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래서 3, 1, 1입니다. 빨간색의 방향 벡터는. 파란색의 방향 벡터 조심해줘야 되겠지. 파란색의 방향 벡터는 -1분의 x-2 x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지. 우리가 공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좌표를 다 몇으로 맞춰줘야 돼?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분모를 방향 벡터라고 봐야 돼. 그래야 통일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도 이렇게 좀 고쳐줘야지 완벽한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 몇 나오니? 파란색 방향 벡터는 -1에 4에 몇이 나와 얘들아?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9에다가 1, 1 더하면 루트 11 그 다음에 얘들아 루트 18 내적하면 -3에다 4에다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0 나왔어. 몇 도 이루게 되는 거야? 90도 2분의 파이를 이루게 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좌표 공간의 한 점 2,1,2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야 여기 공간에 직선이 있는데 수선의 발을 구하래.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재? H라고 하재. 자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너희가 요게 이제 G를 빨간색 직선으로 내가 그리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좌표 공간 위에 P라는 점이 있어 얘들아. P라는 점. 그래서 이 점은 2,1,2야. 만나지 않겠지 얘들아. 만나지 않으니까 냈을 거고 만나는지가 궁금하다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에 212 대입해보면 관계식을 만족하지도 않아 얘들아. 알겠니?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얘들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야.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요 수선의 발을 우리한테 H라고 줬어. 근데 이 H를 몰라. 됐니? H만 구할 수 있다면 어차피 PH를 구할 수 있고 PH 자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맞아. 우리가 2차원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지만 공간에서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 H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야. 내가 내용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을 편의상 Q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Q가 막 움직여 얘들아. Q가 막 움직여. 동점 Q가 막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점 Q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얘들아 여기를 뭐 지워버리고 얘들아 이 부분을 는 K라고 둬버리는 거야. 매개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x-2가 마이너스 2K니까 x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K에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y좌표는 2K가 되고 그 다음에 z좌표는 얘들아 3K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는 얘들아 Q점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2K, 3K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인데 중요한 건 이 Q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지. 누구 값이 변함에 따라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막 빨간색 직선으로 움직여.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에 있을 때, 이 점이 어디에 있을 때 얘들아 H에 있으려면 K가 몇이냐를 구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K가 도대체 몇이어야 H에 있을 것인가 를 보니까 얘들아 지금 PH랑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얘들아 직선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면 서로 수직이거든. PH랑 직선의 방향 벡터가 수직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PH 벡터는 얘들아 PH 벡터는 P점이 이거니까 여기에서 2 빼주면 마이너스 2K, 2K 마이너스 1, 3K의 마이너스 5 벡터가 되는 거 맞냐? 그래서 요 벡터가 누구랑 수직인 거야? U 벡터랑 수직인 거야. U 벡터가 뭔데 얘들아? U 벡터가 G의 빨간색 직선의 U 벡터가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 맞아? 걔랑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몇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4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K에 마이너스 15가 0 그러면 K가 1 나오게 되네. K가 1 그래서 K에다 비로소 1을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다 1을 넣어주시게 되면 H는 0,2,0이 되는 거야. 0,2,0 그러므로 PH의 선분의 길이는 4, 1, 4의 루트니까 우리가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니 얘들아? 굉장히 유명한 과정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두자 이 소리야 얘들아. 이 내용은 확실하게 해두자.